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간목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차갑죠? 화가 필요합니다. 병화가 있고요. 근데 간목 입장에서 전부 목이에요. 그렇죠? 자수는 인성이고 그러면 자 목국토 재성이고 칠살이고 식신이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볼게요. 자 간목 생어 자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고 양양 진기 자 두 개의 양이 진기가 되었다. 진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앞으로. 여기 보면 원문과 달리 일량으로 적는 책이 있다. 이제 박주현 그분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양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추골이 되므로 자월에는 일량이 타당하다고 봐서 일량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문과 달리 일량으로 쓰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원문에는 양양 두 개의 양이 앞으로 나가는 기다. 그렇죠? 근데 자월에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나 그래서 일량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두 개의 양이 앞으로 나가는다. 왕인생신 왕이 왕한 인성이 왕에서 일주 수생목으로 일주를 도와주고 있어요. 생하고 있어요. 지자 3인 세 개의 인목이 있죠. 그래서 송백지체 송백은 뭐예요? 소나무 송과 잣나무백이죠. 그러니까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러한 몸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목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목이 빽빽하게 있는 형국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하고 차견 또는 어, 굳건하다. 일점 경금 임절. 이 경금이 밑에 뿌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경금이 절지에 임하고 있으니 금금목으로 나무를 불능 극목 나무를 극을 할 수가 없고 반이 오히려 무엇이 되죠? 기신이 되고 있다. 한목 향향 한목 양양 향양 그 차가운 나무 자월의 나무는 차갑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요? 햇빛을 양은 이제 햇빛을 향하죠. 그래서 이 병화를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목이 양을 향하고 있으니 시간 병화 청투 시간에 있는 이 병화가 아주 맑게 투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적기 한응 자 응은 어를 응자죠. 엉길응자 82번 보면 엉길응자죠. 엉기다 얼어붙다 찼다 춥다. 그래서 이 차갑게 엉겨붙어 있는 것을 대적하는 거죠. 따뜻함으로 이 차가움을 대적하고 있다. 풀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설기 정령 그 정술이죠. 정술을 설기시키고 있다. 정령은 많이 나왔어요. 이 앞에까지 정령 찡닝 해서 정화정수 걸출한 인물 난 사람 이게 우거질청 정수리정 꽃뿌리영 그래서 정령 또는 청령 뭐 그래서 그 정령을 설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병화가 뭐가 된다? 용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위 용신이 된다. 동화 본호 원래 겨울철의 화는 본디 허약해서 그쵸? 제철이 아니니까 이 인목 위 희신 자 인목이 희신 되겠죠. 이게 용신이 병화가 용신이라고 하면 병화를 살려주는 거예요. 목생화 인목이 희신 되겠죠. 당연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이라고 했어요. 월간 무토 능 재수 자 월간에 이 무토는 토국수로 능이 수를 제압을 하고 우능 생금 또한 이 경금을 생해준다. 그래서 고위 한신이 된다. 이 수이 구신 수가 구신이 된다는 거죠. 수가 희신을 극하는 거죠. 이게 꼭 일치가 하지 않나요? 이 수의 구신 수가 구신이 돼요. 그럼 기신을 생해주는 건 뭐예요? 기신을 생해주는 게 어쨌든
딱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의 한 구신, 수가 구신이 되고 희, 기, 병화, 청순, 그리고 병화가 청하게 맑게 순한 것을 기뻐한다. 지묘운, 자, 이 묘운죠. 신묘할 때 이 묘운에 이르러서는 설수생화, 수생목으로 수생목으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 화를 생해주죠. 그래서 조등과각, 그래서 일찍이 과거급제를 했고, 임진 계사하면 뭐예요? 수죠. 임진 계사원의 득한신제합, 한신과 제어와 합을 얻었으니 환도 벼슬길이 평탄했다. 벼슬길이 평탄했다. 갑오을미는 화왕지지, 화가 왕한 그러한 지지이기 때문에 목생화로 되고 오화도 화하고 미토 속에도 화가 있죠. 그래서 화가 왕한 지지다 보니까 사지상서, 벼슬이 어디까지 이르렀다? 상서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본문 해석을 볼게요. 한번 쭉 한번 눈을 읽어보시고요. 78번은 기신 경금을 생조하는 구신을 이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처음에는 기신을 돕다가 개사대운의 무기화로 변하기 때문에 한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지금 구신이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기신을 경금을 생조하는 구신으로 기신이 지금 경금이에요. 그러면은 무토를 구신으로 봐야 되는데 한신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 되고 79번에 보면 사주의 구조는 겨울나무가 신왕에서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 구조로 보면 무리가 없겠다. 그런데 목이 희신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이미 목의 기운도 넘쳐서 오히려 희신으로 토가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토가 희신이 되어서 화를 보호하는 차원이 되므로 실은 한신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첨가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혼동스럽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좀 피곤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페이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면 제철에 태어났죠. 그리고 임목, 자수, 오, 경, 정, 갑. 자, 간목, 생어, 중춘, 지, 봉, 녹인. 자, 인은 녹, 묘는 양인. 그러니까 지지가 녹과 양인을 만나고, 그렇죠? 천투 비견, 천간의 비견이 간목이 투간이 돼 있어요. 왕지 극이, 왕의 극이 달았고, 왕암의 극이 달았다. 시상 경금, 이 시상의 경금은 묵은 위기, 그래서 뿌리가 없고, 그래서 기토가 기신이 된다. 그렇죠? 기신이 된다. 월간 정화가 위용, 용신된다. 목이 강하기 때문에 목생화로 설계시켜주는 뭐다? 정화를 용신으로 본다. 통휘지기. 자, 휘가 이제 광채라는 말이죠. 광채. 빛날 휘. 빛나는 것을 통하는 그러한 기. 87번. 빛나는 것을 통하는 기. 그것이 소위 빛나는 기가 통하는 기가 빛나게 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에 소위 그러한 까닭에 조등 일찍이 운노는 이제 그 구름길이죠. 구름길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슬길,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고, 사지 관찰, 일찍이 관찰사에 됐고, 애석한 것은 무토지 한신이다. 토가 없어서 토에 한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 지, 임신, 금수. 자, 운이 임신, 여기 수와 금이죠. 그런 운에 이르러서 채용, 병상. 자, 정화가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국화로 정화가 꺼지죠. 그러면 희성이 묘가 간목 이런 게 이제 희신이 되겠죠. 그런데 금금목으로 또 희신도 깨버려요. 그러니까 채와 용의 병상 같이 상을 당했으니 손상을 입었으니 고 불능 면화이라. 그래서 그 화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재앙을 면할 수가 없었다. 화를 면할 수가 없었다. 이 해석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각줄 한번 볼까요? 토가 한신이 아니고 희신이라고 해야 옳을 것으로 보인다. 자, 정화가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묘가 희신이 되겠죠? 이게 용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정화가 용신, 요게 희신. 토는 한신하고 희신을 받는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용신을 생겨주는 거는 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토가 한신이 아니고 희신이라고 해야 올 것 같다. 그것도 여기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희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화가 이미 이렇게 왕성한 목을 두고서 다시 희신으로 목을 쓴다는 것도 아마도 희신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든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목이 왕한데 목이 왕해서 그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을 정화를 영신 썼는데 다시 그 희신을 생겨준다고 해서 목을 쓰면 이미 목이 왕한데 또 목을 가지고 희신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 같죠? 즉 정화는 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희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수운에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희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수운에서 토가 용신을 보호하게 될 것인데 희신이 없어서 수운이 되자 바로 깨졌다는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때 토를 희신을 쓰면 어떤 결과가 생겨? 그러면 이게 아까 임신 대운 때 안 깨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 팔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갖다 맞추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논리에 따라서 사람 사주 팔자가 달라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때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토가 희신이었다면은 이게 임수를 막아줬겠죠. 토국수로.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희신이 되는 게 맞겠죠. 말은 논리적으로 안 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 말씀도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용신이 정하고 그 다음에 희신이 이제 이거를 용신을 살려주는 묘목이 요게 희신이 되는데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토가 희신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수가 왔을 때 이 용신을 깨는 수가 왔을 때 토국수로 막아주는 그래서 이 용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희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목이 많은데 목이 또 희신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토를 희신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임신 대운에 안 죽게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죠. 근데 그 우리가 이것을 용신을 쓸 것인지 희신을 뭘로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 사주 파자가 달라진다고 하면 의미가 통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토를 희신으로 본다 해도 이 사람이 이때 죽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주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토가 반드시 희신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명조가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명조를 봤습니다.